우리에게는 대통령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영웅 얘기했지만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이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게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곧이어서 실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대부분 영웅으로 시작해서 역적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이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대단히 불행하게도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전부 다 와, 이 대통령 최고야. 뭐 이분이 뭔 걸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좀 시간이 지나가면 실망하게 되고 이게 뭐야? 내 기대에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는 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때문에 나라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이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에 일단 87년 이후의 경우만 보더라도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처음에 문미 대통령, 귀가 큰 대통령, 국민의 얘기를 듣는 대통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마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그때 투표하신 분들일 테니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태우야, 해서 정말 흐지부지 됐었고, YS 대통령은 우리의 김영삼 대통령, 문민 대통령, YS는 아무도 못 말려라는 책도 나왔었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IMF 때문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지지도가 10%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는 탄핵까지 당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주 우리 어떤 대통령 역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불행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까지 만약에 우리가 전진시켜 본다면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인해서 하야를 하셨고, 하와이에 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였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그때 의원 내각제였죠. 근데 이제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두 분 다 물러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크게 역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일들을 하지도 못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이 산업화라는 커다란 공적을 세웠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있었지만, 결국은 또 시해를 당해서 총탄에 이제 서거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운명을 맞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백담사로 유배를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들이 마치 제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그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시 국민들의 잘못은 없나? 혹시 유권자들의 문제는 없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유권자는 소비자가 왕이듯이 유권자는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뭔가 대통령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기자로서 제가 쭉 그 과정을 정권이 교체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역적이 돼서 쫓겨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는 대통령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영웅 얘기했지만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이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게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곧이어서 실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의 대통령 중에서 그 2분을 제외하고 5분은 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본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야, 대통령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분들도 나약한 인간, 결점이 있는 인간, 결함을 가진 인간, 물론 그분들 많은 장점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결단력이라든가 미래를 보는 비전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라든가 뚝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뭐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분들도 아주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나 친구라면 이런 사람 친구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을 자꾸만 메시아로 어떤 메시아를 뽑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말이죠. 이 메시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기승전 문재인,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강경 지지자들, 대깨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거는 정말 거의 신격화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이거는 정치라고 볼 수가 없구나. 이거는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우리의 어떤 국민들이 뽑은 하나의 리더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너무 신격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의 대깨문 현상이라는 것들 보면 저는 정치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이런 식으로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해서는 절대로 좋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주권 재민, 그 국민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권력자가 잘못한다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도 있고 갈아치울 수도 있고 다음 선거에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격화해서 이 사람은 뭐 무조건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뭐 문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위대한 나라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이게 후퇴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